체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념과 사상, 두 번째는 정권 탈취, 세 번째는 체제 변혁,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이념과 사상은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두 번째, 정권 탈취는 청와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또 성공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체제 변혁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난달 말에 연방제, 남북 간의 연방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실은 체제 변혁은 꼭 남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만드는 그 초기 단계가, 그 1단계가 바로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좌빨 정부들은 사상과 이념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고, 이제 남은 체제 변혁의 중간 단계쯤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연방제 통일을 왜 하느냐? 연방제 통일의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대가, 그것이 100% 기대는 가령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기대가 한미동맹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고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공산 지배하에서 지배받는 그런 압박의, 피압박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 왜 지금 체제 변혁의 기본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어내는 것이냐? 사실상 선언, 즉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어느 정도 지지 기반만 있으면, 국민의 지지 기반이라는 건 좌빨 정부는 만들면 돼요. 국민의 지지가 60%다 70% 하고 선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선언하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소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북한하고 이번에 아마 평양 가서 혹시도 모르죠, 북한하고 해서 이제 종전선언 한다고 선언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인데, 협정이나 조약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되고 또 국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연방정부 수립이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정부 수립을 하려면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지금 막혀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헌법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전선언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대한민국 현재의 정부가 김정은의 소위 노예정부라고 종속정부라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종전선언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북한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 북한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 전부 다 잘못했다,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반성한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못된 짓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 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예를 하나 들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적에 주얼레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할 적에 주얼레가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소위 국빈 만찬에서 뭐라고 발언했느냐?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유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잘 지나기로 했다. 요 한마디로 가까이 대한 반성이 다른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한과 우리 북한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유로 전쟁도 일으켰고 적대 관계도 했는데 앞으로는 잘 지내려고 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것도 안 해. 안 하고 뭐 합니까? 행동 대 행동이라 그러면서 매번 끝마다 돈을 요구해. 예? 시신 송환하는데도 돈 내라. 무슨 뭐 이상가족 만나는데도 돈 내라. 방문하는 방문자도 돈 내라. 항상 돈 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대자가 들어가거나 코리아라는 코자가 들어가면 북한에서 못 오게 해요. 그런 상황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고, 지금 엊그제도 미국에 대해서 날강도니 강도적인 제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설정한 제재는 그것은 유엔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단 하나라도 좋은 뜻으로 좋은 발언을 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미국을 쫓아내는 일에만 획획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좀 할까요? 지금 자빨 정부나 자빨 인사들이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승만 정부나 한국 남한 정부의 정체성을 거부하기 위해서 소위 단독 정부를 거부했다. 단독 정부를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단독 정부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좌우 연합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국의 건국을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 좀 할까요?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달에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임시정부 요원들조차도 그 안에서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시자를 붙인 것입니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정원은 우리 국회를 말한 거죠. 왜 자기들이 임시자 붙여놓고 임시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임시자 붙여놓고 그때부터 국가라고 말하는 건 이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왜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소위 좌빨들이 주장한 단독 정부니 뭐 좌우 연합이니 하는 걸 주장하느냐? 바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적에 세계 주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계 주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해가 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세력, 이 실은 상해 세력이 숫자가 제일 적었습니다. 두 번째가 한성 세력이라고 해서, 한성 세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에요. 한성 세력이 제일 많았는데 한성파도 좌파 우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공산당이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먼저 성립되었어요. 이게 공산당 종주국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한성정부에도 좌우파가 있어서 시끄러웠어요. 그 한성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누가를 세웠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던 거예요. 한성정부에서.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 그때 서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와이에 있었던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한성정부가 대표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세력이 있었느냐? 바로 동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시베리아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레닌의 지지를 받는,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었어요. 이 세 세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초대 대통령,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누가 했습니까? 김구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국부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누가 시켰느냐? 남한처럼 북한에도 항해도파, 무슨 평양파,
평안도파, 뭐 강원도파 이렇게 함경도파 이런 좀 지방 알레르기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평안도파예요. 평안도파하고 이승만 대통령 항해도파 아니에요. 아주 잘못 지났어. 아주 잘못 지나서 서로 견제 세력이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현 시국에서 아무리 눈을 닦고 뒤돌아봐도 이승만 외에는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는 내무 담당으로 밑에 할 때니 이승만을 대통령 시키자.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시키고 이승만을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상해로 초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1년 동안 대통령 하는데 좌우파 대립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 좌우파 대립 때문에. 그래서 1년 남짓 하고서 미국으로 훌훌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하자면 좌파들이 공산 좌파들이 소위 미국에서 온 이승만을 끊임없이 배척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45년 독립이나 강복은 누구 때문에 되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힘으로 되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위대한 운동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 정신을 우리가 개성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독립을 하고 강복시킬 정도로 힘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중국 정당도 장개석도 상해 임시정부를 중국의 속국이라는 차원에서 도와주었지 독립정부로 도와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카이로 선언이나 얄타 회담에서 장개석이 계속 방해했어요. 사실은 영국도 방해했고, 영국은 섬나라 식민지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독립시키려면 섬나라도 독립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영국도 방해하고, 장개석도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걸 좋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대부적으로는 안 도와줬어. 그럼 누가 했어요?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당시에 수반으로 있던, 그때는 막 중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김구 선생 그 세력이 45년에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적에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다. 이범석 장군도 개인 자격으로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입국을 안 시켜서 미국이 군정시대니까. 왜 그러느냐? 미국은 끝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으니까. 주권도 제대로 국민주권인데 국민주권은 아니지. 운동하는 단체들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였어요. 이승만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담 삼아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어요. 이승만을 서울로 오게 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필리핀의 로물로 장관입니다. 로물로가 기자예요. 기자 되는 때 전국기자를 했는데, 전국기자를 하니까 메가드 사령부에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거든. 똑똑하거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메가드 사령부에서 전국기자를 장교로 인간시켜가지고 2차전이 끝날 때쯤 돼서 원사단까지 진급했어요. 원사단을 진급시켜가지고 미국에 동경에 있는 메가드 사령부에 연락관으로 보냈어. 미국 주재 연락관으로. 근데 연락관을 있으면서 이 미국에 아다시피 워싱턴이 있고 서쪽에 버지니아주가 있어요. 버지니아주에 살았는데, 이 버지니아주로 올라면 포토맥 강이라고 하고 워싱턴하고 버지니아 가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지나오는데 늘 강가에 동양의 어떤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거든. 늘 낚시를 보니까 옷도 깨지지 하고 놓이는데 사람 인품은 훌륭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 장관은, 그 로물로 장관은, 로물로 씨는 이승만을 중국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된 사람이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독립운동을 위해서 교조하고 있다.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얼굴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읽던 와이사스나 이런 것을 그 다음날 와서 갖다 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야기를 몇 번 주고받고 낚시도 같이 하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인격과 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이제 터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정 때 미국 군정은 뭐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우파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립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거예요. 통합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한국 대표로 김규식 선생을 한국 대표로 내세웠어요. 나중에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북한까지 갔다 왔죠. 그 단독 정부 수립한다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 당시 남한의 좌파들이 더 강했으니까. 그래서
야, 영어도 좀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정치력도 있고 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는데 누구가 좋으냐, 워싱턴 지역에 뭐 그런 사람 없느냐 하고 노물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노물러가 한 사람 있다. 누구냐? 아, 이성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괜찮다. 그래? 그러면 좀 오게 해라. 그런데 무슨 수단으로 합니까? 박 대통령이 60년대 초반에 독일 갈 때에도 독일 대통령이 루프트 한사 비행기를 내줘서 갔는데 그 45년에 무슨 수단을 합니까? 민항기도 없을 텐데. 그래서 노물러가 메가드한테 얘기했습니다. 갈 수단이 없으니 배를 타고 가면 2달도 더 걸리니 사령관님 비행기를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사령관의 전용기를 타고 하루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또 이승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그 기간이 한 2, 3년 걸려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또 도왔어. 그래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누가 건국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정당입니까? 북한입니까? 소련입니까? 미국 아니고 어딥니까? 미국의 유엔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수립하려고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막아서 북한을 못 들어가게 했어. 그래서 다시 또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그러면 남한이라도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래서 한 것이 50 총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헌법을 정하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나 정부는 정부 승인, 나라 승인 이거는 국제적으로 승인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 국제적으로는. 그러나 승인을 받으면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파리에 유엔 국제연합이 파리에 있었어. 그때는 회원국 수도 한 50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48대 치는 거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한 번도 유일한 학부 정부.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유일한 학부 정부 이렇게 돼 있거든. 왜? 북한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북한의 행정관할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단서가 있긴 하지만은 하여간 유일한 학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했다. 승인 과정도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좀 재미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황청에서 영국하고 교황청에서 엄청나게 도왔어요. 장면 박사가 차석이고 조명욱 박사가 수석이었거든. 돈도 쟁금밖에 안 되니까 여간에서 나가고 말고도 할 수가 없어. 장면 박사는 천주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서쪽에 루르드라는 게 있어요. 루르드 그 성지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거기 내려왔다 한 루르드 성모 마리아 성지가 있는데 주말에 대해서 거기에 구경을 갔어요. 장면 박사가 구경을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호주에서 온 주교 한 분을 만났어요. 주교면 예를 들면 천주교에는 서울대학교에 염수현 추기경이 주교거든. 주교 한 분을 만났어요. 주교를 만나서 어떻게 왔느냐? 서로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대표로 왔다. 그야말로 주교가 나는 호주 대표로 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직자를 대표로 보낸 수도 있어요. 그 당시 호주에서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장면 박사가 하소연 게 큰일이다. 뭐 앞도 뒤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느냐. 그 주교가 걱정하지 마라. 대형 제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엔이 회원국에 반환된다. 내가 나서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움직이고 영국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 표차로 대한민국이 승인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나라도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국은 영토적인 욕심이 없어요. 상업국가예요. 상업국가는 상대방을 손해보게 해서 내가 이끄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이끄는 거지. 그래서 1882년에 조미 수호조약을 할 때에 중국의 일본 3등 서기관으로 있던 황준헌이가 미국은 영토적 욕심이 없으니까 미국하고 연합하라고 자꾸 권유한 거예요. 중국님이 우리 소국이라는 것을 포기 안 하면서도 미국하고 연합하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미국을 쫓아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라는 쪽에서. 그래서 소위 단독정부 수립. 단독정부 수립을 하면 좌우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통일전선 전략이에요. 통일전선 전략. 통일전선 전략의 그 핵심이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일이라는 통일전선의 통일자가 무슨 자냐?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단된 나라에 통일하기 위해서 뭐 힘을 합치는 게 그게 통일은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unified, 통합한다. 그 뭐냐? 공산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급투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갈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순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빼면 공산당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전쟁을 설정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모순과 갈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성립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평안이 민족이 하는 건 말짱 다 센 거지 말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이요. 공산당 당은 훈련시킬 적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되풀이하는 그 구호가 하나 있어. 뭐냐? 거짓말을 예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라. 거짓말을 예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라. 매일 되풀이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하는 선전 선동술은 몽땅 다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좌빨 정부가 하는 것이 다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단독 정부가 미국을 쫓아내기 위한 거냐? 아까 얘기했죠. 통일전선 전략은 계급이 통일하기 위해서 뭐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계급이 다르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계급끼리 당분간 힘을 합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다시 말해 나라가 독립되기 전이나 나라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을 적에는 그 반대 세력이 적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외부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미국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무산자와 유산자 불호자와 프로레타리아가 힘을 합치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해방공원에서 민족 세력의 우익을 민족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야그는 민진이라고 그랬거든. 자익은 자익 세력이고 그런데 민족이란 말 공산당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를 배타하는 것이 공산당 아니에요. 민족을 가지고 나와. 아까 내가 그게 거짓말인데 그래서 공산당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배격적인 용어다 그러니 그건 바로 외세로부터 해방될 적에 부르자와 내가 적이지만은 당분간 나하고 합시다. 그것이 학생운동의 1단계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민족이 국가가 해방이 돼서 이제 적인 외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레타리아 무산자가 적대 관계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택동이 말하는 모순론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말한 통일전선 전략이 실은 모택동이가 더 잘 집행한 거예요. 그래 이제 북한하고 우리 좌빨 정부가 그걸 집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이거 이제 독립했으니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이제는 부르주아 계급을 없애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운동권 학생들이 말할 때 PD파, People's Democratic 인민민주주의, 이 인민이라는 건 무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뭐 우리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People이라고 하는 거 원래 불나서 말로 People 그것이 무산자라는 이야기예요. 프로레타리아는 경제적으로 말할 때 프로레타리아고 정치적으로 말할 때 People이에요. 부르주아 경제적으로 말할 때 유산자 부르주아고 정치적으로 말할 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이 국민인데 시민이라는 말인데 중간에 내려오면서 독일 사람들이 폴크 VOLK 폴크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국가주의적으로 갔거든. 그러면서 이 민족이라는 말이 네이션이라는 말을 바꾸치기란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리즘 그러면 국민주의라고 말해야 돼. 국민주의. 그래야 국민이 계급 관계 없이 통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이민족이라고 말해가지고 요 마치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이니까 민족이 해방될 때 민족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공산당들이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거나 이것이 연방제를 하라고 하는 거나 이건 공돌이 다 저것들의 술책이고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방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와대 종북 주사 좌빨파들하고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